최소 찻밥 5년 이상의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브롱코 어떠신가요? 브롱코 첫인상 귀엽습니다. 되게 좀 남자다운 차? 네, 매력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장이라도 사고 싶은데 확실히 디자인이 이번에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쁘니까 이쁘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살짝 건방지게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브롱코 상남자의 차죠. 자동차의 편의성이 강조가 되면서 브롱코와 같은 불편한 차들은 아무래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부활한 것도 참 의외예요. 그게 그만큼 랭글러의 자리가 참 포드 입장에서는 얄미웠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브롱코가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편의성, 온로드까지도 정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다 보니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프의 랭글러보다는 부드럽고 귀엽습니다. 차는 이쁘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상남자의 차로 알려져 있는 이 브롱코는 실제로 보면 그렇게까지 상남자의 차는 아니에요. 오프로드 성능이라든지 차량이 가진 기능들은 분명히 상남자를 겨냥하고 있지만 오히려 여성층을 공략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세밀한 부분들이 많고 세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브롱코의 가장 큰 귀여운 부분, 이 글씨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남자의 차라고 그러면 뭐 브롱코가 가지는 원래 이제 말이 거꾸러진 그 모양이 있는데 그게 앞에 하나 그냥 딱 박혀 있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 플라스틱 재질로 하얀색으로 아주 이쁘게 브롱코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자체로도 너무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상남자의 차로 그러면 그냥 각져서 그냥 딱딱딱딱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굴곡도 상당히 많고 세련되고 여성스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라인이 귀엽고 이뻐요. 보통 이런 오프로드 전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휠하우스 커버를 무광 플라스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오프로드를 뛰면서 이 부분이 많이 다치다 보니까 이런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마감 처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차 색감과 동일한 도장이 들어간 플라스틱이 적용이 돼 있어요. 이 차량이랑 비교가 될 수 있는 차량은 당연히 랭글러 그리고 랜드로버의 디펜더 이렇게 두 차종이 가장 크게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펜더도 이 밑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랭글러는 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예 통짜바리로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량은 좀 더 이쁜 걸 원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도 도장이 들어갔어요. 라이벌은 랭글러라든지 디펜더에 비해서 상당히 둥글둥글하고 캐릭터 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차량은 아무래도 랭글러일 수밖에 없는데 디자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디펜더 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라인이 둥글둥글하고 좀 상남자의 차라기보다는 다양한 고객층을 노린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의 색상은 사이버 오렌지예요. 사이버 오렌지라고 하는데 사실 제 눈에는 옐로우로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건 코드명은 사이버 오렌지인데 상당히 실물로 보시면 이뻐요. 그리고 다양한 색상들이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 랭글러도 다양한 색상이 있는 걸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볼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남자의 차라 그러면 일부러라도 도색을 하지 않고 크롬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풀렀다 조였다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부담이 적기 위해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다 보면은 풀르면 당연히 도색이 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풀릴 때 마음대로 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롬으로 그냥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나사 하나까지도 도색을 할 정도로 이 사이버 오렌지라는 색깔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정말 반가운 옵션이에요. 이런 차량들에게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옵션인데 전동 시트예요. 이게 전기로 움직여요. 사람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차량들은 핑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전동 옵션들을 상당히 많이 빼요. 이런 것들은 물 닿으면 고장날 수 있으니까 싹 다 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브롱코는 세심하게도 전동 시트까지도 챙겨줬어요. 이 차량은 오프로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어댑티드 크루즈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앞차 차간 간격까지 전부 다 조절이 가능한 어댑티드 크루즈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정말 더 건방지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건방지게 전자식 브레이킹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나오는 게 이게 이 차량에 이게 전자식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 소리 봐요. 원래 상남자라면 여기서 빡 하고 당겨줘야 되는데 내 주차할 때 이렇게 빡 하고 당겨주면서 내려줘야 되는 게 상남자인데 조신하게 잉 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어울리면서 어울리지 않는, 사실은 뭐 있으면 좋죠, 이러나 저러나. 근데 사실 제가 오프로드를 안 타서 봐서 모르겠는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보다는 이거는 수동식 브레이크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살짝 걸어놓고 어디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저는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브론코의 뛰어난 편의사항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지 마세요. 브론코는 어라운드 뷰를 지원합니다. 정말 진짜 감격적이네요. 사실 랭글러가 그만큼 여태까지 배불리 혼자 잘 헤쳐먹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놀라울 일이냐고요. 사실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팔리고 저렇게 해도 팔리고, 돌 올라가고 산 올라가고 싶으면 우리 차 사,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랭글러도 곧 어라운드 뷰 달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산 내비. 국산 내비 정말 옵션이 하나하나 빠지는 게 없는 차량이에요. 거의 그냥 일반 차량이랑 다를 게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프로드 차량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은 랭글러보다 더 이제 수납적 공간이 더 넓고, 오프로드 이제 카 중에서도 다 장점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캠핑을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트렁크에 이제 시가 소켓이라든지 전원 소켓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6대4로 폴딩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차박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요즘에 트렁크랑 이 2열 접히는 게 평평하게 하는 게 대세인데 턱이 있어요. 이 턱을 굳이 뭐 안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조금만 높여주면 탁 평평해서 딱 듣기 좋을 텐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캠핑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차박을 당연히 고려하실 수밖에 없고, 이 트렁크가 평평하지 않다는 건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도 트렁크는 옆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랭글러보다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랭글러를 열어본 지가 좀 되긴 했는데 역시 상남자의 차답게 문을 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없는 사람은 열 수 없는 트렁크예요. 그리고 이 유리도 이렇게 위로 열립니다. 상남자의 마감 처리, 배선 따위는 다 그냥 노출해버리는, 열선이라든지 이런 건 다 노출해버리는 열선 유리, 랭글러랑 똑같습니다. 랭글러랑 다를 게 없어요, 마감 처리가. 사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탈착이 되는 거다 보니까 탈착에 용이하게 이렇게 배선이 노출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온로드로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말로는 감성이고 나쁜 말로는 지저분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차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타는 차인 만큼 불편함을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으신 분들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이 차량은 오프로드 기능도 당연히 뛰어난 차량입니다. 특히 이제 오프로드 차량이라 그러면 서스펜션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쪽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독립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위치 가능 댐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이제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거나 물러지거나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포드 브론코는 그 시스템을 호스라고 부릅니다. HOSS. 70km 이상에서는 뭔가 고속 주행을 하면서 물렁물렁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70km 이상에서는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잡아준다든지, 저속에서는 서스펜션을 물렁물렁하게 바꿔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온로드 주행도 어느 정도는 준수하다고 해요. 하지만 뭐 제가 직접 타본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심 주행을 해보면은 분명히 모닝보다 불편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차량이에요. 편하실 거면 다른 차 사는 게 맞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 차량을 주행을 해보고 사실 온로드 주행도 뛰어나다 그러면 제가 그때 가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 삼아 한 번은 사지 않을까 싶어요. 구매할 의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BMW 좋아해서. 네, 저는 오프로드 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살펴본 포드 브론코, 생각보다 상남자의 차는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상남자의 차라기보다는 정말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차량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가장 큰 경쟁자인 랭글러가 외기만 파면서 오프로드의 최강자, 대신에 매니아층에게만 인기가 많은 차량이었다면 브론코는 그거보다는 넓은 층을 흡수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당연히 랭글러도 정겨냥하고 있죠. 가격은 6,900만원, 국내에서는 100만원 쌉니다. 랭글러는 거기다가 2000cc고요. 편의사항이 정말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물론 편의사항만 놓고 타는 차는 당연히 아니니까 뭐 그거는 고려사항이 아니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반적인 온로드 상황에서도 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교 불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CC도 훨씬 높고 편의사항도 당연히 훨씬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랭글러 바짝 긴장하고 옵션을 더 넣든지 가격을 낮추든지 트림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주든지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브롱코가 금방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유로렌트카 김 팀장이었습니다.